오랜만에 나온 전은미 교수님 매스컴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미국, 유럽에서 수출길이 열려서 전 세계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키로나 그리고 셀트리온이 되길 바랍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민 74% 백신 맞았는데 하루 4,000명 걱정 최대 위기. 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및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종식 교수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감염이 집중적으로 심해지지 않게 기본적 방역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관리하면서 일부 생물학적 피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접종 완료 비율을 80%까지 높이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 좋지만 설득이 안 되는 인구 집단이 있다며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계속 제한할 수 없으니 대신 마스크 쓰고 대규모 모임은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욱 교수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꾸준히 낮출 수 있다면 신규 환자 수 3,000명, 4,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경상수 부족은 재택치료 확대, 의료계와 협업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큰 의미가 없고 위드 코로나로 어떻게 전환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오히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온 게 없을 정도로 이미 늦은 감이 있는데 위드 코로나 준비를 더욱 발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정부는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의료인도 치료제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도 부족하고 전담병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꽉 찼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는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독감처럼 감염되더라도 집에서 치료하고 일부만 입원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재택치료 대비가 안 돼 있고 항체치료제를 50세 넘은 사람에게만 쓰는 상태에선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 이환을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앞당기게 하는 생활치료센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가치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관찰 수준에 머물렀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지금 당장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치료를 탑재해야만 4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나니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천 교수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의료진이 투입돼 운영 중인데 막상 의료진이 해야 할 업무 자체가 환자 모니터링 수준에만 머물렀다며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다. 천 교수는 백신만큼이나 치료제도 중요한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항체치료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아 입원을 줄이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코로나를 대하는 전반적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확진자 수와 방역에만 함몰돼 공포심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 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천은미 교수님 열일해 주시는데 정부 참 말 안 듣네요. 천은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천은미 교수님에게 반박을 못하겠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죠. 현직 의사로서 레키로나가 의료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실제로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죠.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이와 달리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습니다. 레키로나 이전에는 렘데시비르밖에 없었는데 처방 기준이 맞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상 치료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레키로나가 승인이 되면서 노령의 경증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한 치료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것도 외국에서 비싸게 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원가에 공급을 해주는 정말 혁신적인 치료제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레키로나가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투여가 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지금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지 않은 그냥 경증 환자에서는 그럼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딱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러스 그 자체에 치료제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몸 상태를 좋게 해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처치를 하는 수준이지요. 수액을 투여하고 열나면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등 보조 약을 투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균성 폐렴이 진행이 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세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투여하죠. 병원에서는 주로 세프트리악손이나 레보플루사신, 심한 경우 피페라실린, 메로페넴 이런 항생제들을 투여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아니죠. 이러한 치료제들은 그저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 같이 번식하는 세균들을 치료하는 것이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레키로나입니다. 중증 코로나 치료 때는 환자분들이 입으로 산소 마스크를 들여도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폐로 연결되는 튜브 같은 것을 성대 안으로 넣고 산소를 공급하지요. 하지만 매우 힘든 치료입니다. 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지요. 여러분들 입 안으로 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불편하고 힘들겠지요. 이렇게 힘든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의료진의 로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관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조절해야 하고 압력,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해야 하지요. 이것이 낮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치료는 낮밤이 없지요. 밤에도 그 엄청난 방역복을 입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레키로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투여되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후유증 없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치료제가 투여되지 않아서 병이 진행되고 후유증이 남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상상하고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에 모두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해요.